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3일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베트남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베트남이 해냈습니다. 베트남이 해낸 거예요? 베트남이 해냈더라고. 아니, 형님께서 해주셔야 해내고 말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쳤습니다. 네네. 관세 20%짜리로. 근데 또 환적하는 거는 40%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혹시 이제 중국에서 원쿠션 때릴까봐 뭐 때리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베트남 20%로 막았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네. 하나하나 또 미국이랑 협상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근데 베트남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나? 우리나라도 싶기도. 베트남에 공장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진출한 공장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베트남일 것 같은데. 네. 그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20%보다 밑으로 가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를 포함해서 또 이따가 상법 개정도 통과가 됐는데 예. 그 내용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후속으로 또 있을 어떤 뭐 법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더 있을지 보완 조치도 필요하죠 지금. 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보죠.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일단 그 베트남 소식에 미국 시장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죠? 예, S&P 500 0.47%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0.94% 상승을 해서 그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 한국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고 할 건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상법 개정도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는데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미국 베트남 합의 소식은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 ADP 민간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33,000명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월간 민간 기업 고용이 이처럼 감소를 했던 거는 2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고용 지표가 좀 불안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잠정치하고 확정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네. 민간하고 공식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뭐 예상했던 거하고 그 전망하고 실제로 나오는 숫자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이거는 어쨌든 경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뭐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 이제 그 관세 관련한 소식인데요. 그 베트남이 그 예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네. 그래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막 선물 보따리 막 바리바리 싸들고 막 달려가가지고 뭐 다 사드릴게요. 뭐 아유 보잉 비행기 문짝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고쳐 쓰면 되지. 뭐 아이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 네. 그 작년 한 10월, 9월 막 이때부터 다 열어줬어요. 원래 민간 인터넷 서비스 업자가 위성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특별히 그것도 열어줬었고요. 베트남이 예,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네. 그 베트남과의 합의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베트남과의 합의안이 공개가 있는 부분들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하고의 합의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긴 쟁점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영국이랑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똔똔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게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좀 제일 걱정이 되는 어려운 데가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네.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 베트남 순서가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정도 돼야 이게 좀 무역 규모가 상당히 있고 무역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20% 나왔을 때 정프로님이 여기 베트남이 한 20% 정도 되면 우리는 좀 더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보단 우리가 더 교육 조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협상을 할 때 네. 뒤로 갈수록 이게 내려가면은 그 뒤에 사람들 안 하려고 해버립니다. 하겠죠. 더 기다리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빨리 해야 조금이라도 덜 맞는다라는 이건 보여줘야 시그널을 좀 되니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첫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상호건세 10%는 깔고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하한선일 거고 네. 여기서 얼마 첫 케이스에서 몇 프로 나올까가 좀 됐었는데 20% 조금 저는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첫 케이스니까 좀 네.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그리고- 기본 관세 10% 깔고 20을 더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기본 관세 10에 더해서 그러니까 총 20인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뉴스만 봐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좀 나오면 그거 다시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베트남이 또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미국산이 베트남 시장에 들어오면은 무관세. 그러니까 미국은 무관세더라고요. 예, 예. 예. 베트남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 니네들 무관세도 어차피 우리 살 거 없다. 뭐 이런 거 살 거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다. 네. 예. 우리 어차피 뭐 니네 거 살 때는 되게 필수적인 거 아니면 안 살 건데 네.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니까. 비행기 뭐 이런 거 살 때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다 관세 매겨버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자꾸 이제 우리가 미국이 자꾸 관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네, 맞아요. 자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관세를 매기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차 들어와. 뭐 우리 국민들이 뭐 그렇게 큰 차를 살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들어와. 그리고 관세 매겨봐야 뭐 비싸게 사는 거니까 들어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환적 관련해서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아까 정프로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네.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베트남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때 네. 우리가 우회 수출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일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베트남도 공산국가고 이제 중국도 공산국가니까 둘이 되게 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둘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중국 베트남이. 예, 예. 네. 그리고 베트남은 오히려 그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서 공장 튀어나오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딱 때리면은 네. 거기에 있던 공장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옮겨오거든요. 오히려 좋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베트남이 그 트럼프 행정부 바뀌자마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는 다시 왔다. 그날이 왔다. 이거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상대로는 아이고 제가 부득이하게 거기 물건을 우회 수출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그래가지고 우회 수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오시죠. 요걸 통해서 베트남은 좀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미국과 관련해서는 좀 후하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물건 사주는 거, 뭐 네. 미국 물건 사주는 것도 보잉 항공기 50대 이것도 한 11조 원 정도 된다 그러고요. 농산물도 한 4조 원 상당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다고 좀 폴리티코에서 좀 전했습니다. 미국의 농산물. 예, 예.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얻어낸 게 20%. 예, 20%. 네. 근데 아, 이것이 네.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이렇게 탁 치면 저로 툭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이게 선전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첨단 중국이 있고 네. 이 첨단 중국을 제외하고는 되게 힘든 중국이 있고 네. 그 중간에 제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힘든 중국, 그 약간 제조업이 좀 있는 중국, 첨단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제조업 중국이 만약에 공장이 튀어나가면은 여기서 실업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린 첨단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뭐 장난감 공장이나 뭐 플라스틱 사출이나 뭐 금형하고 열처리하고 뭐 이런 제조업은 뭐 별로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부가가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그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 요 타결 소식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 이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앞으로
관세 협상 맺을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 이제 미칠 영향이 워낙 또 크고 앵커링 효과 또 있잖아요. 얘는 이제 이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될 테니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첫 번째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했어야 되나. 뭐죠? 상법 개정안이 상법 오늘 개정. 본회의 통과가 되는데 네. 예전에도 본회의가 한번 통과가 됐었죠. 네, 그랬죠. 근데 거부권.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저거는 본회의 통과는 되겠지만 거부권이 행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큰 기대는 없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아니 어떻게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꼬를 트게 되는 거는 보통 민생 법안 같은 것들이 많이 통과가 돼요. 네. 네. 양측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법안을 통해서 이제 여야의 대치 국면을 풀면서 네. 이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합의안을 만드는 첫 법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던 여야가 첫 합의를 이룬 법안이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이게 상법 개정안을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기사를 쓰면서 맞아요. 했을 때 너무 마이너해가지고 안 들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안도 꾸준히 올라오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이용우 의원, 뭐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출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을 가끔 올리긴 올리는데 주주층실 의무 같은 거를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리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찌끔찌끔 약하게 올리는데 방어하는 쪽은 그 재계가 그냥 네. 재벌 그룹이 다 달려 들어갖고 방어를 하니까 그냥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권 팀장님하고. 네. 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법 개정을 수년 전부터. 근데 세게도 안 했어요. 네. 어차피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벤트 생길 때만이라도 계속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네. 뭐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제가 막 되게 높이진 않았는데 거의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 적백수배령이라고 푸틴에 맞선 그 나발리? 미국인 경제 이야기, 그러니까 나발리 얘기 아닙니다. 네. 미국인 경제 빌 브라우더라는 사람의 이 적색수배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푸틴하고 맞선 미국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이 왜 푸틴하고 맞섰냐면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네. 투자자인데 올리가르히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올리가르히가 자꾸 횡령을 하고 돈을 빼돌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주식회사의 돈을 네 가문에 빼돌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고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그거 다 묵인해주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푸틴하고 싸우게 된 네. 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니 정당한 주주권을 주장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처벌을 하고 그래서 감옥 가신 분도 저는 꽤 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얼마나 이게 이 야만적인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상법 개정 되기 전에 시장이 좀 자본시장이 좀 야만적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네. 지나고 나면 드실 겁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합의를 거치면서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주주 충실 의무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주주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이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룰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뭐 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야당에서 좀 그 문제를 삼았던 거는 3% 룰이었어요. 3% 룰은 뭐냐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 의결권 행사는 3%로 제한을 하는 네.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면은 할 수 있게끔 네. 그것도 이제 감사위원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 감사위원과 관련한 것도 이제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위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 한 명 정도라도 좀 이렇게 좀 소액주주가 좀 유리하게끔 네. 소수주주가 유리하게끔 하라 뭐 이런 안인데 이거는 좀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어제도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막 3% 상법 개정안이 후퇴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보진 않는 게 이게 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강하기만 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이게 막 쥐어 짜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은 네. 사람들인 거지 기업을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괴롭혀서 뭐 하겠어요? 괴롭혀갖고 주가 떨어지면 나만 손해지. 네. 그러니까 같이 올리자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그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도 저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을 때 좀 네. 세게 법안을 냈는데 네. 당연히 반대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 협상을 요렇게 해가지고 딱 예쁜안이 딱 올라가게끔 해놨는데 요렇게 했는데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냥 올라가는 이렇게 거죠. 올라가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계도 반대를 한다 그러지만 야당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해주고 협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니면은 네. 재계에서도 이거 함부로 거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국회가 이번에 역할을 좀 잘해줬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재계에서도 우려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저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막 경영진하고 소송 가고 경영진에서도 뭐 진짜 꼼수 제가 보기엔 꼼수였습니다. 네. 꼼수 써가지고 그 중에 한 분 감옥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그분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3%를 적용받아가지고 네. 감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분 회계사인데 진짜 꼼꼼하게 다 따져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업이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분도 가서 그렇게 반대할 일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헤쳐먹는 것만 아니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서 회사에서 연장해 준다 그랬어요. 함께 하자고? 네. 그렇게 이거 잘 보니까 꼼꼼하게.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충분히 봤다. 네. 이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네. 내가 그거 해봐야 뭐 돈 얼마 주지도 않는데 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신 네.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전에 분쟁했던 기업들에서 소수주주 몫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 꽤 알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대단하게 분란이 일어난 적 거의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하기 전에 그냥 선입견으로 저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겠죠. 안 했던 거 하려니까. 예, 예. 예. 근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데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도 또 걸러냅니다, 다. 예. 야, 이게 대중들에게 이게 낯선 그러니까 내가 임명한 사회이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주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기가 당당할 수 있다라는 안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뭐 감옥 갈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사회이사들만 다 있었을 때는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소수주주들의 사회이사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 그러면은 그 안건은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러게요. 이사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명분도 생겨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재벌그룹 회장님이 뭐 안건 들고 올라갔더니 거기다가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나 감옥 보내는 거야. 이사회 보드 멤버들 거기 외국인들도 꽤 있는 보드였거든요. 이사회 멤버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안건이면 나한테 갖고 오지 마. 그거 결국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나 감옥 간다. 이러면서 좀 기업이 좀 더 건강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물론 낯설겠지만 네. 오히려 좀 적응해 가야 되는 부분들에 좀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네. 통과를 또 저도 한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태강산업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네. 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 천하의 태광산업이 주주들의 반발을 수용했습니다. 태광산업 옛날에 그 막 주식 막 100만 원 넘고 막 그래도 황제주 막 이랬던 그 태광산업이죠? 예,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요. 좋은 회사인데 이제 주주들의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계열사 간 거래도 좀 복잡하고 네. 그 회장님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역사가 깊은 회사예요. 태광산업은. 네. 거의 예전에 뭐 장하성인가 장하준인가 뭐 그때부터 해서 김상조 공정위 전 네. 공정위. 그 뭔가 이게 기업 거버넌스를 계산한다 그랬던 계란들이 네. 항상 던졌던 바위. 그리고 지금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여기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도 내긴 냈는데 여기도 트러스트는 언제까지 저 계란으로 바위를 칠 셈인가? 뭐 PBR이 워낙 낮아요. 그 제가 언제 뭐 제값만 되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개미지옥 같은 회사인데 개미지옥. 네, 이번에 근데 여기서도 그 어제 얘기 드렸는데 김우진 교수님 이 트러스톤 몫으로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 태광산업에 사사건건 반대했냐? 안 그랬어요. 다 그러다가 이 교환사채 발행해서 자사주 넘기는 거 네. 이거는 주주가치 훼손한다 그래갖고 이거 한번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 반대하고서 결국은 여론 이렇게 돼서 추진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사 말을 들었으면은 괜히 사회적으로 욕 먹고 막 금감원한테 막 돌려받아라 막 이거 가처분 걸리고 뭐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이 공개되고 그다음에 여론의 시각이 많고 감시가 많고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 없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계속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갖고 그런가요? 조금 안타깝네요. 네. 네. 사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좀 우리 기업들도 좀 문화가 좀 바뀌기를 우리가 또 다들 기대하니까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죠. 예, 국산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이 되면서 8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요? 8조 8천억. 8조 8천? 근데 액수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비공개로 돼 있는 건데 그냥 계약분 원래 1차 계약분, 2차 계약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2차 계약분에다가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8.8조라고 이제 추산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재명 네.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대형 방산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2022년에 포괄적인 합의의 총괄 계약을 맺으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저기 에어로스페이스 네.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고 그 제가 본회의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본회의 통과가? 예, 아까 본회의 통과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야 맞아요. 여야 합의가 됐고 소위 통과했고. 그러니까 누가 제가 말실수했는 줄 알고 오늘 올라갑니다. 네네네. 네. 법사위 올라가고 본회의 올라가고. 네. FA50 경전투기 이거 카이 거 뭐 이런 것들의 내종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차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폴란드에 공장도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80대 중에서 한 117대는 로템이 생산을 하고 뭐 거기에 63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 생산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현지 생산이라 그래서 뭐 계약 조건을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 나름 괜찮은 게 그 유럽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법안으로. 그래서 거기에 좀 숟가락이라도 올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희와 안도라는 표현을 썼던 게 네. 제가 이거 참 그 방산 좋은데 찬물 견지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템의 2차 물량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그 대상 국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주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현대 로템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 몰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혹시라도 2차 물량이 안 나오면 네. 이게 로템에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이거 진짜 이 물량 다 들어오는 거 2,000대 다 들어오는 건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기다린 거 야 그거 괜히 공장 늘렸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계속 고민하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탁 질렀어요. 6 6,300억 투자해가지고 2027년까지 생산 시설 확충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 정치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폴란드가 네. 혹시라도 이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네.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이거 주문 안 들어왔으면은 이게 사람도 엄청 많이 모았고 공장도 막 늘려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온다, 그럼 큰일 날 뻔했네. 굉장히 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폴란드 대통령 바뀐 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폴란드는 내각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총리예요. 네. 대통령이 있고. 네. 그리고 총리가 여당인데 대통령이 반대당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이 사람 바뀔 거라고 해서 그럼 여당 총리와 여당 대통령으로 딱 합이 맞아질 거다. 네. 그럼 쭉 가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여당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는 친유럽 네. 쪽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또 친트럼프 우파 쪽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 총리하고 대통령이 또 갈라진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상태는 이제 오래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오히려 그 재신임 투표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나는 당연히 우리 당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저쪽 당 대통령이 됐으니 나를 신임하겠냐? 네. 그래갖고 혹시라도 불신임 나올 가능성은 없었지만 네. 불신임이 나오면은 진짜 복잡한 판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계약이 됐다고 해가지고 좋다. 저희 옛날에 그 한번 인터뷰 하지 않았었어요? 폴란드 관련해서? 한번 했었죠. 그때 네. 얼마나 지금 법원이랑 막 싸우고 있고 막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소장이 그 총리를 쿠데타 혐의로 검찰에 수사 명령을 해가지고 총리를 쿠데타로. 네. 그래갖고 검찰이 대통령을 총리를 쿠데타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도 총리가 SNS에다가 탁구를 이렇게 치고 있다가 네. 총리님 쿠데타 혐의로 수사가 들어온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 급하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탁구 계속 치고서 그 다음에 총리가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총장 해임. 검찰총장.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난리도 네. 아니었었군요. 여튼 K2가 폴란드로 간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노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장난 아닙니다. 저 보고 있어 아슬아슬해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 결과가 좋았길래. 네네. 결국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뭐 과정을 잘 봐야 된다고 하지만 뭐 그 수많은 일들 어떻게 과정을 다 그렇긴 하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결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도 결과로 판단 받는 겁니다.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게장 만드는 과정도 네. 얼마나 뭐 지난한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맛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맛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여수 돌게장. 어. 결국 맛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죠? 네, 그렇죠. 네, 여수 돌게장. 돌게장 하면 또 여수 아니겠습니까? 예. 여수에 이제 유명한 게 갓김치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돌게장. 밤바다도 있고. 여수 밤바다 있고요. 장범준 씨 있고요. 왜 나는 화학단지가 생각이 나지?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먼 거야. 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여수 돌게장, 국내산 재료로 만든 여수의 명물 간장 돌게장. 간장 돌게장 예. 보이시죠? 아유, 걔가 그냥. 오. 예. 이게 마리당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뭐가요? 보통 이렇게 잘라서 그냥 예. 부분으로 예, 이제 예,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가 그대로 통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이렇게 돼서 4kg짜리인데 그러면 대략 한 20에서 30마리 정도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한 마리 쭉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간장게장 아주 큰 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돌게장이에요. 돌게장. 네네.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네, 그 왜 게가 좀 작아 보인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돌게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껍데기도 씹어 네. 드시는 분도 계세요. 어. 네. 진짜로 네, 껍데기까지 같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암수가 이거 어떻게 꼽으면 이게 아. 이게 수컷인가요? 이게? 그거 이제 배 모양을 보면 알죠. 네네. 배 이제 삼각형 모양.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삼각형 모양이 그 원래 뭐가 진화된 건지 압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원래 옛날 꼬리였습니다. 꼬리가 안으로 말리면서 이런 것까지 전해주는 이런 쇼핑이 어딨나? 공부하고 그렇죠, 소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4kg짜리가 네. 얼마냐? 49,000원인데 네. 요것도 감동적이지만 여기에다가 꼬막 무침까지 같이 드린다는 거. 보너스로. 밥 비벼 먹고 싶다. 예. 밥도둑이죠. 예. 라이스 스틸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수 돌게장 플러스 꼬막 무침 요건 300g 반찬으로 드시기 좋은 네. 요거를 냉장 숙성 후에 최적의 맛을 찾아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시는데 네. 요게 그러니까 4kg에 꼬막 무침 300g인데 요게 이제 49,000원. 49,000원. 네. 네. 요즘 저 간장게장집 가서 1인분 시켜도 5만 원씩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그래서 제가 뷔페 갈 때 뷔페에서 간장게장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그것만 먹어요. 이것만 먹어도 뽕 뺀다. 그래요? 간장게장만. 옛날에 난 그 게장
무한리필집 있잖아요. 거기 네. 이제 가면 막 미치지. 그쵸. 계속 뭐 근데 먹다 보면 뭐랄까 나중에 이제 얼음 들 풀린 간장게장도 좀 나오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네. 아, 저 예전에 좋아했던 집 보니까 지금 45,000원이네요. 간장게장. 1인분에 그래. 이렇게 돼요. 5만 원씩 해요. 네, 맞아요. 예. 3만 원이었는데. 네, 비쌉니다. 그러나 여수 돌게장 요거 지금 돌게를 좀 잘 잡으셔서 저렴한 가격에 보내주고 계시고요. 49,000원. 그리고 이렇게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 네. 예, 그럼 이제 또 음식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물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갖고 왔네. 왜냐면 이런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이 좀 힘들잖아요. 특히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음식물 딱 아침에 넣어놓은 게 저녁에 벌써 냄새가 벌써 나요. 팔이 생기지. 발이 생기고 예. 바퀴벌레 막 생기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쿠쿠 6세대 6th 제너레이션 음식물 처리기를 또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일단 한번 싹 갈아요, 애들을. 네. 예, 그 칼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싹 간 다음에 걔네들 물기를 99%인가를 제거합니다. 네. 그럼 거의 그냥 커피 간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어. 그냥 커피 이게 어떤 분들 이걸 또 다시 커피 내려 드셔. 그건 안 되고 커피 그 분말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네. 음식물 처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건조가 되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뚜껑이 완전 밀폐가 돼갖고 세균도 차단이 되고 냄새도 차단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전기세 엄청 나오겠네요? 아니요. 회당 한 번 이게 쓰레기 해갖고 요 건조되는 데까지 회당 한 27원 정도. 27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생각해 봉투보다 보면 나아요. 훨씬 저렴한 거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긴 사야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요것도? 예, 예. 아, 그래? 그래요? 예, 근데 훨씬 많이 들어가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한 거의 90% 이상 줄어드니까. 예, 예, 아, 근데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죠. 음식물이. 음수봉에? 예, 예. 몰랐네. 그냥 쓰레기 봉투 버리면 안 돼? 예, 예. 아, 그래요? 몰랐어. 저 집에서 쓰는데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사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저희. 아, 그래요? 네. 요거? 그러니까 쿠쿠커는 아닌데 네.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한번 눌러드릴까요? 네. 네, 버튼이 한번 눌러봐 와서. 네, 버튼 한번 눌러보면 그렇지. 네. 요게 또 음식물 쓰레기. 아 이렇게 돼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안 보일 텐데. 진짜 커피로 갈아 먹을 수 커피 갈아 실수하겠다. 실수. 이렇게 보인다니까. 네. 자, 고소하다. 뭘 먹은 거야? 뭘 도대체? 먹어 도대체? 이거 내려도 되겠는데. 네, 이렇게 가루처럼 나옵니다. 네. 화단에 버리신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그런 거 가능하죠. 그럼 집에 화분 또 있으면 화분에 이건 좀 비료죠, 비료. 비료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것도 싫어? 저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원칙주의자입니다. 역시. 네, 우리 저 권 팀장님 같은 분들 사실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맞아요. 예, 네. 항상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그냥 바른 말 그냥 장소 시간 구애 없이 그냥 들이받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렇죠. 예, 불편하지. 그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예, 물론 성공은 못하지. 예, 성공은 못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예.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요게 39만 8천 원. 음식물 쓰레기. 쿠쿠거 산다는 분들 많으시네 지금. 네. 왜냐면 쿠쿠거 가격 뻔히 아시거든. 그쵸. 여기 네. 이제 최신 제품 6세대니까.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갈고 물기 짜고 요 정도였는데 뭐 세균 처리 뭐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네, 이런 것도 한번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특히 신경 많이 쓰이실 테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내일 뵐까요?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